포인트 15번째 시간입니다. 생명보험 계약 관련 법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상법이죠. 상법. 그 다음에 제일 또 중요한 거 보험업법.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상법은 생명보험 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근거 법률입니다. 그래서 상법이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인허가, 감독 관련 법률은 보험업법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죠. 설치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금융기관 구조조정 및 소비자 보호 법률은 예금자 보호법,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공동행위, 보험회사의 공동행위와 관련돼서는 독점 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고요. 변액보험과 관련돼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 사기행위, 조사방지 처벌,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고요. 올해 이제 추가된 게 금융소비자의 권익정지를 위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 생명보험 계약과 관련된 법규로 추가가 되었다는 점 알아두시고 함정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보험 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근거법률은 보험업법이 아니라 상법의 보험편이죠. 상법입니다. 두 번째,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생명보험의 표준약관은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냐면 예금자 보호법이 아니고 상법이죠. 상법 보험편을 토대로 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생명보험 계약은 예금자 보호법 적용이 되죠. 그죠? 예,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키포인트 16번째 시간입니다. 생명보험 계약과 손해보험 계약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보험 계약과 손해보험 계약은 일단 첫 번째 보장 대상이 사람, 그죠? 재산, 이게 틀린 거죠. 그죠? 생명보험은 생존, 사람의 생존, 사망, 그죠? 손해보험은 재산상의 손해. 주된 보상 원칙, 정액보상, 실손보상. 제일 큰 차이점입니다. 보험기간은 생명보험은 장기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기간의 끝이 없는 종신입니다. 종신. 이에 반해서 손해보험은 단기죠. 1년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확정기간,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종신이니까 기간이 확정되어 있지 않죠. 취급회사는 당연히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함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생명보험 상품은 실손보상입니까? 정액보상이죠. 그죠? 주된 보상 원칙으로 하는 것은 정액보상. 두 번째, 생명보험 계약은 재산담보. 일단 재산이 나오면 생명보험이 아니죠. 사람의 생존, 그죠? 사망이 바로 생명보험 계약이고 재산은 손해보험입니다. 세 번째, 생명보험 계약은 보험기간이 장기, 종신. 손해보험 계약은 단기, 확정기간.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서 많이 출제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 17번째 시간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 이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유상. 예, 무상이 아니죠. 유상입니다. 보험료 누가 냅니까? 계약자가 내죠. 보험금 지급 누가 합니까? 보험회사가 하죠. 이렇게 양쪽이 다 대가성, 예,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금전 거래에서 유상, 쌍무, 양쪽, 쌍방이 다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 예, 계약자와 보험회사 모두 의무를 지립니다. 불요식, 요식이 아닙니다. 요식이 없어요. 특별한 형식이 없습니다. 청약 의사표시, 그죠? 승낙하면 성립이 되는 거죠. 낙성, 그래서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 되면 낙성, 이루어진다. 성립이 된다. 낙성계약. 부합계약. 자, 시험은 부합계약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부합. 자, 약관 전체로서 동의 또는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계약자 개개별로 일일이 다 약관을 따로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관 전체로서 동의 또는 거절할 수밖에 없는 부합 계약성이 생명보험 계약의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약관을 작성한 보험회사가 작성자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약관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것이 바로 부합 계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동의 안 됩니다. 개인별 약관 작성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둔 것은 시험 문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행계약성이 있습니다. 이 보험사고라는 것 자체가 확정되어 있지가 않죠. 그죠? 우연한 사고의 기인을 하기 때문에 좀 사행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박과는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선의 계약성. 선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선의 측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 이행. 그래서 미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고지 의무, 즉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다 상세하게 빠짐없이 다 하도록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선의 계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회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해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상, 쌍무, 불효식, 낙성, 부합, 사행, 선의 계약성의 내용들, 그중에서 특히 부합 계약성, 그 다음에 사행, 선의,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중요하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함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생명보험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의무가 양쪽이 다 수반이 되니까 편무가 아니죠. 쌍무계약이다. 편무계약이라는 표현 종종 나옵니다. 두 번째,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 내용의 일부를 변경 못하죠. 전체로서 동의, 전체로서 거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선의계약성에 따라 고지 의무 주어지죠. 위반한 경우에 보험회사는 계약을 무효가 아니라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키노트 생명보험 상품의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쉬운 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로 풀 수도 있는 문제인데 쉬운 문제 굉장히 잘 출제가 많이 되죠. 자, 첫 번째, 구매에 따른 효과를 바로 느끼기 어려운 무형의 상품이다. 유형 아니죠. 공상품 같은 유형 아닙니다. 무형. 미래지향적입니다. 장기 효용성입니다. 보험 상품이 미래 굉장히 장기를 보고 가입하는 상품이죠. 청약과 승낙 등 절차, 그냥 언더라이팅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막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심사 거칩니다. 계약자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다양한 설계 가능합니다. 보장도 그렇고 노후도 은퇴도 그렇고요. 가입 후에도 지속적인 정보가 그래야지 오랜 기간 동안 잘 유지가 될 수 있겠죠. 자, 이 5가지 특징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생명보험의 효용을 느끼는 시점은 언제 느낍니까? 가입 시점, 구매한 시점이 아니라 굉장히 장기죠. 보험금을 수령하는 그 시점 돼서야 알 수 있습니다. 체결 시점부터가 아닙니다. 두 번째, 구매에 따른 효과를 바로 느낄 수가 없죠. 무형의 상품은 맞는 얘기인데 바로 느낄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을 교부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게 아니죠. 계약 성립에는 보험증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청약을 하면 승낙을 하면 됩니다. 키포인트 18번째 시간입니다. 생명보험 상품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명보험 상품을 개발을 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자, 우리가 앞서서도 봤지만 대수의 법칙, 수지 상등의 원칙 등을 기초로 해서 개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 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는 기초 서류를 작성해야 됩니다. 기초 서류. 자, 기초 서류는 뭐냐? 3가지가 있습니다. 사업 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 등을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신고사항에 해당이 될 경우에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냐? 생명보험협회 아닙니다. 금융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금융위원회 기초서류 2가지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주계약과 특약. 자, 생명보험 상품은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개가 이제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주계약만으로도 보험계약이 성립을 합니다. 특약만으로도 성립이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는 말입니다. 주계약은 자체만으로도 성립됩니다. 특약은 어떤 경우도 자체로 성립이 안 된다.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계약은 기본 보장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중심적인 보장 내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입 목적을 나타내고요. 계약 성립의 기본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거 나왔네요. 주계약 자체만으로 보험계약이 성립이 가능합니다. 자, 특약은 자체만으로 불가능하다. 그죠?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이 있고요. 제도성 특약 2가지로 크게 이것만 잘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약은 보험료 부담 없이 편의를 위한 특약이 있고요. 추가적인 보장을 위해서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을 하는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이 있습니다. 주로 질병 관련 특약이고요. 재해 관련 특약들이 있습니다. 제도성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편의를 위한 겁니다. 추가 보험료 부담 없습니다. 자, 편의를 도모하는 거죠. 부담이 없죠. 자, 우량채 할인 특약.
위험도가 낮으면 할인해 준다는 겁니다. 연금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특약, 종신보험을 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 선지급 받을 수 있는 특약,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약 등이 바로 이 제도성 특약,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특약이다. 그래서 이 두 그 보장을 추가하기 위한 특약과요, 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특약,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반대로 출제가 자주 되고 있으니까 이 두 부분을 여러분께서 유의해서 구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험업법령상 신고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특약은 단독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인데 하지만이네요. 여기까지 맞는데 여러 개의 특약을 동시에 가입 무조건 안 됩니다. 특약은 만으로는 안 됩니다. 주계약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선지급 서비스. 선지급 해줄게는 편의죠. 예, 선지급 서비스 특약은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이 아니다 라는 점 쉽게 구별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키노트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기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다. 자, 이거 그냥 사망보험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장성, 사망보험 대표적인 거죠. 그죠? 생존 시 사망을 위한 것인데 생존을 할 때 만약에 보험금을 받게 되면 뭐 해지를 한다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금이 초과할 수가 없다. 자, 이게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 기호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종 위험 보장에 중점을 둔 보험이다. 순수 보장형, 이거는 만기 환급금이 없는 거죠. 만기 환급형이 있는 만기 환급형도 우리나라에서는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종류는 정기보험, 종신보험, 재산보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저축성 보험은 생존을 위한 겁니다. 생존. 그래서 생존 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더 크다, 초과한다. 그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생존을 위한 거니까 이자가 붙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목돈 마련,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성 연금, 연금보험, 교육보험, 연금저축보험, 저축보험 상품을 우리가 저축성 보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함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보장성 보험은 만기에 생존 시에 받는 만기 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축성 보험에는 대표적으로 종신은 저축성 보험이 아니죠. 대표적인 사망보험이고 보장성 보험이죠. 연금보험, 교육보험은 저축성 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키노트 준비금의 이자를 적립하는 방법. 자,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죠. 그럼 이 납입받은 보험료를 운용을 하게 됩니다. 이 운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자를 적립하는 방식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확정금이 최초 가입 시 이율을 딱 정해놓고요. 만기 때까지 이 고정된 이율로, 확정된 이율로 계속 이자를 적립하는 방법을 확정금리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리 연동형 쉽죠? 예, 시장 실세금리, 자산운용 수익률이라든지 시장금리에 따라서 일정 기간마다 적립이율이 연동이 되어서 변동되는 방법을 우리가 금리 연동형 보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실적배당형. 실적배당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변액보험이겠죠. 그죠? 자, 적립금을 펀드로 운용합니다. 주식채권에 운용을 해서 유가증권, 예, 그 운용 실적을 매일 평가를 해서 보험금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성과는 100% 계약자가 책임을 집니다. 귀속이 됩니다. 대표적인 상품, 변액보험. 자, 마지막으로 자산연계형입니다. 자, 자산연계형하고 실적배당형을 계속 얘를 바꿔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되니까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자산의 운용 실적에 연계를 해서 투자 성과를 지급합니다. 최저 보증 이율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변액보험은 요거 없죠. 그래서 변액보험보다는 안정적입니다. 일반 상품보다는 다소 높은 수익률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 자산연계형 보험입니다. 자산연계형 보험을요, 이렇게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성과 100% 귀속이 된다, 펀드를 운영한다, 이런 설명을 붙여서 지문으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얘가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할 때는 얘가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함정을 찾아라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연계형 보험은 변액보험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정적이고 일반 보험 상품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산연계형 보험은 투자 성과가 100% 계약자에게 귀속되는 상품이 아니죠. 100% 귀속되는 상품은 변액보험이 되겠습니다. 키노트 갱신형 상품 살펴보겠습니다. 자, 뭘 갱신하는 겁니까? 보험료를 갱신을 하게 됩니다. 자,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령, 나이 많아지죠. 나이가 많아지니까 위험률이 변경이 되겠죠. 그죠? 그 기준에 맞춰서 보험료를 다시 산정을 해서 유지를 하는 보험을 우리가 갱신형 보험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 자, 위험률 변동이 너무 크다. 예. 변동폭이 굉장히 클 수도 있고 위험률이 자꾸 이제 높아지게 되니까 처음부터 비싼 보험료를 높은 보험료를 계속해서 부담을 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일정 기간을 지나서 다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을 우리가 갱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상품에 이 갱신형을 적용을 하느냐? 실손의료보험, 일부 질병보험, 간병보험에 이러한 갱신형으로 적용을 해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합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생명보험 상품은 비갱신형이다. 뭐 종신보험 이런 것들 다 전부 다 비갱신형이 거의 대부분이죠. 자, 갱신형 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는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만약에 보험료가 이제 바뀔 가능성이 높죠. 이제 바뀔 때 오를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반드시 자동갱신 안내장을 발송을 해서 고객에게 안내를 해야 된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 19번째 시간입니다. 종신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신보험 특징. 자, 종신 말 그대로 보게 되면 종신 사망할 때까지 보장해 주는 거죠. 무엇을요? 사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이자 사망보험입니다. 피보험자가 어떤 이유로 언제든지 사망을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보장기간 평생, 그래서 종신이죠. 대표적인 사망보험입니다. 이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을 할 경우에 남겨진 유가족의 경제적 공공을 해결해주는 생활보장 상품이다. 소득 수준 및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다양한 보장 조합이 가능합니다. 왜? 특약도 굉장히 많이 부과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특약을 통해 하나의 보험으로 여러 개의 보험 가입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종합보장형 보험 설계가 가능하다. 자, 종신보험의 키워드는 딱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푸실 수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함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정한 시점에서 생존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종신 아니죠. 이건 생존보험, 저축성보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사망할 경우. 두 번째,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놓는 것은 정기죠. 정기. 기간을 정해놨다. 종신은 기간을 정해놓지 않은 상품입니다. 세 번째, 사망을 보장하는 모든 보험 상품은 종신보험이 아니죠. 방금 말씀드렸던 정기보험도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인데 종신보험 아니잖아요. 그죠? 네 번째, 납입한 보험료보다 생존 시 지급받을 보험금이 더 크면 보장성 보험이 아니죠. 보장성 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뭡니까? 생존 시 지급받는, 생존 시 받는 보험금이 기납입 보험료를 초과할 수가 없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크다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키포인트 20번째 시간입니다. 자, 교육보험과 어린이보험 비교를 해가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보험이네요. 교육보험은요, 대표적인 생존보험이죠. 생존보험이고 저축성 보험이다. 자녀의 교육자금 생존 시 쓰는 거죠. 종합보장을 하는 저축성 상품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쉬운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자, 생존 시에도 보험금, 교육자금 받습니다. 사망 시에도 양육자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존 시, 사망 시 소멸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둘 다 받을 수가 있다. 자, 인성 프로그램과 해외 유학 및 진학 상담 서비스 등을 추가한 상품도 있습니다. 교육보험이 실은 예전만큼 많이 팔리지는 않죠. 추가 서비스가 계속 플러스가 됩니다. 좀 판매량은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최근에 변액형 상품도 판매가 되고 있지만 판매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 종신보험 활성화되죠. 그 다음에 어린이보험 에서도 학자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나오면서 교육보험은 좀 주춤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교육보험은 저축성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에 반해서 어린이보험은 보장성 보험입니다. 보장성 보험. 뭘 보장하느냐? 자, 아동기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질병, 상해,
안전사고, 청소년 범죄 노출 위험 등 이러한 위험을 보장을 해주는 보장성 보험이다. 자, 저축성 보험이 교육보험과 가장 큰 차이죠. 자, 다만 어린이 보험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망을 보장하는 급부설계는 안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만약에 만 15세 미만에 사망하게 되면 어떡하냐? 그러면 자,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납입보험료 전액, 책임준비금 중에서 큰 금액을 지급을 하고 계약은 없어진다, 소멸된다. 자, 이 두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자, 교육보험의 성격을 가미한 상품 나왔다라는 거 제가 교육보험을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는요, 이 보장기간을 100세까지 보장기간을 연장한 상품도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거 팁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함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교육보험에서 계약자인 부모가 사망을 하게 되면 양육자금을 지급한다 그랬죠. 보험계약은 소멸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틀린 지문입니다. 두 번째, 출산율 감소, 그에 따른 교육열 증가, 그럴듯하네요. 그렇지만 교육보험의 판매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 보험은 원칙적으로 사망을 보장하는 설계 무조건 안 된다 그랬죠. 안 됩니다. 네 번째, 어린이 보험에서 만 15세 미만 사망 시 반드시 암기하라 그랬죠. 예,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납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중에서 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키노트 유니버셜 보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니버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용어를 여러분 뭐하고 같이 연결시키냐면 추가 납입, 중도 인출 자유롭게 가능하다로 여러분께서 같이 매칭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니버셜은요, 변액으로도 운용을 할 수 있고요. 일반 계정에서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정에서 운용이 되는 유니버셜 상품인 경우에는 기본 보험금의 자, 공시이율입니다. 보험계약 대출 아닙니다. 공시이율로 분리되어 추가 적립금을 지급하는 방식. 그래서 뭐 독자적인 상품보다는 유니버셜 기능, 어떤 기능이죠? 추가 납입, 중도 인출, 자, 이런 기능들을 보험 상품에 추가를 해서 만드는 그런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더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죠. 일반 계정에서도 운용되고 변액에서도 특별 계정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함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니버셜 보험은 일반 계정에서 운영할 수 있다. 그죠? 네, 바로 함정 나오네요. 특별 계정에서는 운영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게 뭡니까?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 되겠습니다. 키포인트 21번째 장애인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장애인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흔히 장애인 그러면 떠오르는 게 신체적 장애만 떠오르는데 정신적 장애도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포괄하는 개념이다. 자, 이 장애인들이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자, 보험회사인 경우에는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특별하게 차별을 해서도 안 되고요. 특별하게 뭐 우대하는 것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우대를 하긴 합니다만은 보험 가입 여부, 인수 조건들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청약을 거절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장애인과 동일한 심사 과정. 그래서 심사 과정을 생략한다? 이거 안 됩니다. 예, 동일한 심사 과정을 거쳐서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자, 장애인은 통상적인 보험 상품에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장애인 전용 보험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둘 다 가능하다. 생명보험협회입니다. 협회에서는 장애인 보험 가입 차별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자, 장애인 전용 보험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성 보험, 단체 보험, 장애인 연금 보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일반 사망, 암 보장, 재해 다 가능합니다. 특히 그중에서 장애인 연금 보험 같은 경우는 가장 나중에 나오긴 했습니다. 일반 종신연금보다 많은 연금액을 지급을 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의 평균 수명이 비장애인보다 좀 짧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특징을 장애인 연금보험은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료 수준은 일반 보험에 비해서 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렴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심사 반드시 똑같이 한다 그랬죠.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가입 가능 여부, 인수 조건들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장애인 이제 청약하시고자 하는 분이 뭐 몇 년 전에 암 이력이 있다 그랬을 때는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심사를 해서 거절을 한다는 거지 무조건 뭐 거절을 한다 이건 안 된다 이겁니다. 각종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제 혜택. 자, 장애인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계약의 보험금은 연 4천만 원 한도로 증여세를 비과세합니다. 장애인이 피보험자 내지는 수익자인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 연 100만 원에 대해서 몇 프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험 제도성 특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장애인도 세액공제를 장애인 세액공제 말하는 겁니다.를 받을 수 있는 특약을 의미합니다. 함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험은 사업비율, 고정이율을 적용해서 보장 내역이 유사한 일반 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하죠. 근데 비싸다 그랬으니까 이게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신적 장애도 장애인의 개념에 해당되죠. 해당하지 않음으로 그랬으니까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장애인의 평균 수명이 일반인에 비해서 짧은 것을 감안해서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을 하는데 적게 지급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키포인트 22번째 시간입니다. 연금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보험은 보험기간이 나눠집니다. 1보험기간, 2보험기간. 자, 1보험기간은 연금 개시 전 자금을 축적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위험도 함께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 책임준비금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을 하고 계약은 소멸이 됩니다. 자, 이 보험기간은 연금 지급이 개시가 된 이후, 즉 연금을 수령하는, 지급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두 기간은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딱딱 나눠져 있죠. 연금 지급 방법은 종신연금형, 사망할 때까지 받는 거죠. 확정연금형, 확정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겁니다. 상속연금형, 이자만 받는 겁니다. 나머지 원금은 상속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1, 2, 3 지급 방법이 섞여 있으면 혼합연금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특징은 뭐냐? 종신연금형, 종신도록 받겠다고 연금 지급 방법을 선택을 했을 때는 중도 해지가 안 됩니다. 연금 지급 개시 후에는 해지가 안 된다. 자, 혼합연금형에서도 종신연금을 선택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연금 개시 이후에는 해지가 불가능하다. 세제적격 연금저축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연금계좌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납입 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조건은 최소 납입기간 5년, 금융기관간 이전 가능. 자, 가입 나이가 제한이 없습니다. 가입 나이는 제한이 없다. 요거 중요하게 보시고요. 연간 납입 한도 1,800만 원. 예전에는 분기 한도였는데 바뀌었죠. 연간 한도 1,800만 원. 근거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소득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자, 이렇게 해서 세제적격 연금저축. 이것도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 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연금보험의 위험보장기간 제1보험기간이죠. 연금지급기간 제2보험기간은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확정연금형, 기간을 확정하는 거죠. 피보험자 생존기간에 적립금 이자만 지급받는 것은 상속연금형이죠. 예, 상속연금. 상속한다 그랬잖아요. 뭘? 원금을. 그래서 이자만 받는 거죠. 세 번째, 근거법령이 소득세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소득세법으로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보험료 납입 한도는 연간 1,200만 원이 아니라 1,800만 원이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노트 퇴직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무엇이냐? 자,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그 다음에 생활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죠.
자, 특징은 뭐냐면 근로자의 퇴직금을 예전에는 회사가 다 가지고 있었죠.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을 해서 외부입니다. 또 뭡니까?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서 운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퇴직을 하게 되면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요.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2010년부터는요, 처음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됐을 때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됐는데 2010년부터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시행 중이다. 종류는 세 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형 퇴직연금 IRP. 확정급여형이라고 하는 거는요, 퇴직급여, 퇴직 시에 받을 퇴직금이 사전에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확정기여형은 뭐냐면, 자, 운용 수익에 따라서 퇴직급여가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매월 납입해야 되는 이 연금 금액은 확정이 되어 있는데 받을 금액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급여, 즉 받을 금액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고요. 이 두 가지를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퇴직급여금의 일시금 수령자나 기가입자,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에 기가입한 사람이 자기 부담으로 나 더 할래. 그래서 개인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것이 개인형 퇴직연금 IRP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형 IRP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다 정도만 과거에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만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퇴직연금을 운용을 하는, 관리를 하는 자산관리 형태는 보험계약으로 가능하고요. 신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도 퇴직연금 운용할 수가 있죠. 자, 이 가입한 사람들에게 매년 1회 이상을 반드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요거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죠. 매년 1회 이상 사용자, 그러니까 금융기관이죠. 그래서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반드시 교육을 해야 되고요. 이 퇴직연금을 아무나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연금 모집인 자격을 취득을 한 사람만이 판매를 할 수 있다.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연간 얼마?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다만 이 700만 원 그 가운데 400만 원까지는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금저축 납입액이 0원이다. 그러면 퇴직연금 700만 원을 다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고요. 400만 원 만약에 연금저축 가입을 했다. 그러면 추가로 300만 원 퇴직연금 합의 7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요거 여러분들께서 많이 연금 저축의 세액공제 내용에서도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에는 시작했었죠.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퇴직급여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을 위해서 추가로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IRP, 개인형 퇴직연금이죠. 근데 가입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얘가 틀린 함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용자는 1년에, 2년이 아니고 1년에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재산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키포인트 23번째 시간, 변액보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변액보험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변액보험은 일반 계정에서 운용되는 일반 생명보험 상품과는 달리 보험료를, 납입한 보험료를 주식,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발생한 수익을, 이익을 매일매일 평가를 해서 계약자 적립금에 반영하는 실적 배당형 보험입니다. 그래서 투자 결과는 누가 다 책임집니까? 계약자가 100% 다 책임을 집니다. 관련 법률은 보험업법 플러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법률이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 왜? 보험상품이죠. 그래서 보험업. 투자를 하게 되죠. 변액이죠. 자본시장법 둘 다를 받습니다. 판매는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손해보험회사에서 못 팝니다. 특징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실적에 따라서 보험금 바뀝니다. 해지 환급금도 변동을 합니다. 그죠? 예. 왜 이렇게 상품을 유가증권에 투자하느냐? 수익성이죠, 수익성. 워낙 금리가 낮으니까 수익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투자 위험은 계약자 부담하는 거죠. 공평한 투자 손익을 위해서 특별 계정에서 운영을 한다. 일반 계정 아니죠. 특별 계정에서 운영을 합니다.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주계약은 안 됩니다. 근데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특약, 두 번째 최저 보증하는 보험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액보험은 예금자 보호에 아예 해당이 안 된다는 이런 지문이 나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다섯 번째, 일정한 수준 이상의 사망보험금 보증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보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험금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야 안정적인 보장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투자 실적이 악화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사망보험금을 보증하는데, 자, 종신보험,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과 같이 보장성 변액보험인 경우에는 기본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증합니다. 자, 연금보험, 변액 유니버셜 적립형과 같이 저축성 상품인 경우에는 사망 보장이 주목적이 아니죠. 기납입 보험료를 최저 보증합니다. 그래서 저축성이냐 보장성이냐에 따라서 사망 보험금 보증하는 것이 틀리죠. 서로 다르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6번 변액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망 보장도 필요하지만 연금 개시 시점에 최저 연금 적립금 또 보상이 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적립을 했는데 그게 투자 실적에 따라서 완전히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저 연금 적립금을 보증하는데 기납입 보험료를 최저 보증합니다. 언제? 연금 개시 시점에. 연금 개시. 그래서 연금 개시 시점까지만 계약을 유지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납입 보험료는 최저 보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판매할 수 있냐? 아닙니다. 변액보험 판매 자격시험. 생명보험협회에서 주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모집인 시험 합격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변액보험 판매 자격시험을 다시 보셔서 합격하시게 되면 변액보험도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 구조 보겠습니다. 자, 납입한,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다 특별 계정에서 유가증권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기본적으로 보장을 하죠. 자, 이런 기본 비용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특별 계정으로 투입을 해서 매일매일 시가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다 특별 계정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기억하시고요. 변액보험은 기본 보험계약 플러스 변동보험계약 플러스 선택특약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변동보험계약은 특별 계정 운영 실적에 따라서 계산이 추가로 계산이 되지만 추가 보험료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은 보장하는 거고요. 변동보험 계약이 이제 수익률에 따라서 오르고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보험금이 달라집니다. 해지환급금도 달라지고요. 선택특약은 예금자 보호에 해당된다 그랬죠. 왜? 일반 계정에서 운영합니다. 일반 계정. 펀드 선택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대로 자산 운용 방법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 시에 선택을 했다가 보험기간 중도에 얼마든지 다른 펀드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특징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험상품, 변액보험 상품의 종류 보겠습니다. 자, 변액종신. 종신보험 똑같습니다. 이것도 종신보험이에요. 종신보험인데 특별 계정에서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변액종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 종신보험이 가지는 특징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보험료를 어떻게 운용할 것이만 달라지는 거죠. 연금전환 특약 다 할 수 있습니다. 부과 다 가능하죠. 일반 종신보험으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변액연금도 연금이에요. 연금은 연금인데 마찬가지로 특별 계정을 통해서 유가증권에 투자한다는 것만 다른 겁니다. 일반 연금보험처럼 연금 지급 방식 다 선택 가능해요. 종신연금은 확정연금, 상속연금 다 가능합니다. 제1보험기간 안에 사망을 하게 되면 일반 연금보험은 책임준비금 지급하죠. 근데 변액연금보험은 기본보험금 플러스 계약자 적립금을 지급을 합니다.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금. 근데 이 두 금액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다. 그러면 기납입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최저 보증한다. 기억나시죠? 변액 유니버셜은 적립형, 저축성인 적립형과 보장형으로 구별이 되는데 최저 사망 보증과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자, 이 부분은 실은 여러분께서 더 깊게 공부하실 필요까지는 아직 없으니까 이렇게 다르다, 두 종류가 있다 정도만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공시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공시는 실은 일반 보험보다는 좀 더 복잡하죠. 왜냐하면 운용 방법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 변액보험의 운용 설명서
이 안에는 각종 용어라든지 뭐 수수료라든지 어떻게 운용하고 있다, 자산 구성 어떻게 돼 있다, 펀드는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다,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운용 설명서 제공해야 되고요. 가입한 이후에 보험계약 관리 내용은 계약자에게 분기별 1회 석 달에 한 번씩 반드시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일반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변액은 석 달에 한 번 계약 관리 내용을 통보를 하게 돼 있고요.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계약자별로, 생명보험 홈페이지 아닙니다. 협회 홈페이지 아닙니다.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계약자별 특별계정 운영 현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에서 적립금을 특별계정으로 운용하는 것은 자산운용의 안정성이 아니죠. 수익성이죠. 변액보험 수익성 때문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투자 실적이 악화될 경우에도 해지 환급금은 보증을 안 합니다. 보전이 안 됩니다. 투자 실적이 악화될 경우에도 보전하는 것은 사망보험금. 그죠? 그 다음에 최저연금 적립금. 해지 환급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세 번째,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까진 좋아요. 근데 그걸 일반 계정으로 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 계정으로 투입을 하는 거죠. 일반 계정이 틀렸습니다. 마지막, 상품의 종류와 상관없이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은 동일하다. 자, 제가 변액 유니버셜 설명을 드리면서 보장형, 저축형, 둘 다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 서로 다르다라는 말씀 드린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